안녕하세요. 짱이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날 밤이죠. 왠지 금요일날 밤이면요, 잠을 자기도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랍니다. 직장맘의 애환이라고 할까요? 토요일날 쉴 수 있다라는 그 쾌감 때문에 금요일 날 잠을 자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. 오늘은요, 제가 지난번 금강 이문회다육에서 업어온 아이들하고요, 또 제가 농장에서 하나씩 업어왔던 아이들하고 어젯밤에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. 요거는 제가 금강 이문회다육에서 품어온 원종 방울복랑금이죠. 제가 방울복랑을 많이 키웠었는데요. 원종 방울복랑금을 제 손으로 데리고 오기는 아마도 처음인 것 같아요. 한 4년 만에 그렇게 데리고 와서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는데요. 분갈이 하는데 이렇게 조금 너무 깊게 심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, 분갈이 하면서요, 제가 이 아이가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쉽게 부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서는 저는 또 빨리 이 분에다가, 이 분이 휴식 공방분 꽃돌기 분이죠. 요 화분에다 빨리 심어주고 싶은 생각에 좀 덜 말랐다 싶은데 그냥 분갈이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 요 앞에 요 입장이 살짝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그냥 자체적으로 붙으라고 그대로 붙여서 심어 주었답니다. 어쩌면 말라서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. 요 원종방울복랑금은 초보자들도 많이 키우시죠? 이제는 워낙 국민다육이가 되어버려서 가격도 굉장히 착해졌고요. 또 키우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답니다. 이제서 제가 다육생활 4년 차에 방울복랑금은 키우기 쉽다라고 조금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새아이 분갈이 한 아이들을 먼저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은요, 요 원종복랑금 데려온 김에 제가 키우는 방울복랑금들을 보여드리고, 원종 방울복랑금 또 방울복랑금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. 요거는요, 제가 키핑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거든요. 거기도 판매동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. 거기는 이제 막 시작한 지 한 뭐 몇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다육이가 많지 않아요. 종류가 많지 않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은데요. 거기에서 이 월미인이거든요. 월미인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뻐 보여서 이거는 두 개를 합식을 한 거랍니다. 하나 가지고는 수영이 조금 재성이 안 차더라고요. 그래서 두 포트를 합식을 한 거예요. 월미인을 제가 하나 키우고는 있는데요. 아주 자그맣게 콩분에 키우고 있어요. 원래는 콩분에 키우던 아이가 아닌데 소분에 키웠었는데 자구 하나가 소멸되는 바람에 콩분에다가 심어놓아서 그렇게 작게 키우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요 월미인을 또 보자마자 두 포트를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. 합식했어도 꼭 한 몸인 양, 군생인 양, 뭐 그럴듯하지요. 이 아이도 또 알사탕처럼 다지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. 이 월미인은요, 이 미인 종류들 중에서 이 보랏빛이 조금 강한 아이예요.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이 알사탕이 보라보라하게 조금 진하게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랍니다. 아주 매력 있어요. 오늘은 주인공이 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요. 요 삼색 화분에다가 심어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우선 방울복랑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. 요거는 제가 금강이문회다육에서 SP로 데려온 아이죠. 묵은둥이에요. 목대도 이렇게 있고, 묵은둥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아이를 고르다 보니까 이 아이를 골랐는데요. 이 아이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. 근데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키우는 아이하고 많이 좀 닮았더라고요. 이 아이는요, 화이트 길바라는 아이랍니다. 많이 닮았죠. 이 화이트 길바 작아도 손톱에 이렇게 점을 콕콕 찍었는데 이 들어온 색감이 제가 데려온 저 SP하고 색감이 많이 닮았어요. 이 아이는 조금 묵둥이라도 색이 좀 덜 들은 것 같죠. 근데 제가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는 이 아이가 색이 좀 더 들었어요. 집에 와가지고 색감이 조금 더 들었어요. 근데 많이 닮아서
화이트 길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아이를 잠깐 보여드리고요. 또 라조야하고도 많이 닮았어요. 라조야하고도 많이 비슷하긴 한데 뭐 정확히 이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그래서 그냥 화이트 길바라고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. 다육이는 진짜 비슷비슷하게 닮은 아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뭐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제가 요 원종방울복랑금을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요 지금은 원종방울복랑 같은 경우 가격이 진짜 착해져가지고 초보자님들도 이제 얼마든지 편안하게 많이들 데려다가 키우시리라 생각해요. 그런데 요 아이가 입장을 잘 떨어뜨리죠. 댓글에 방울복랑이 입장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라는 댓글이 자주 올라온답니다. 제가 베란다에서 현재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금 종류들이랍니다. 이거는요 방울복랑금이죠. 입장이 동그랗고 딸막하니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들어온답니다. 햇빛을 많이 받다면 이 핑크색 라인이 훨씬 더 진하게 들어오면은요 7가지 색깔을 내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. 지금 베란다에서 물이 고파서 조금 많이 말라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.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. 겨울을 나느라고 제가 물을 아껴서 주는 바람에 대부분 말라있어요. 그런데 요거는 호피복랑금이랍니다. 요 아이는요 제가 합식을 한 거예요. 적심도 했고 뿌리 내림도 해봤고 그런 아이들을 또 다시 모아서 여기다가 다 섞어서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제가 또 하나씩 한 포트가 있는데요. 그거는 또 키핑장에 가 있죠. 그리고 요 아이가 제일 크고 오래됐고 베란다에서 내내 크고 있는 원종방울복랑금이랍니다. 처음에 제가 이 아이 데려왔을 때 정말 못 키운다고 겁을 엄청 냈던 아이죠. 그래도 베란다에서 그럭저럭 색감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요 밑에 입장은요 이렇게 말라갔죠. 제가 주름이 페이드로 물이 고파다 해갖고 저명관수를 2-3번 해줬는데요. 요거는요 요 목대에서 맨 밑입장은 요거는 하엽이 지느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요걸 피려고 물에다가 저명관수로 내내 담그시면 안 된답니다. 이 자구의 맨 밑에 있는 입장은 하엽이 지는 거예요. 하엽이 지느라고 지금 맨 밑장 하나씩 지금 말라 있어요. 여기도 그렇고요. 여기도 그렇죠. 근데 요 하엽 지는 입장이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. 저도 겨울 동안에 중간 입장이 하나 정도 떨어졌었어요. 이 방울복랑이 제일 키울 때 애로사항이 이 입장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뚝 떨군다는 거죠. 저도 그냥 방울복랑금을 키우기 전에 무지방울복랑을 키웠었거든요. 1,000원짜리 아가를 데려다가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적심을 하면 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고서 품어올 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 2가지를 다 충분하게 보여줘야 되는데요. 이 방울복랑의 특징이 있죠. 이 방울복랑은 다른 다육이하고 다르게 생장점이 목대에 있답니다.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보만민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아주 폭풍 공부를 했던 내용을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공부를 초창기 1년차 될 때는 진짜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2년차, 3년차 되면서 그냥 감으로 적당히 키우다 보니까 공부했던 내용을 다 까먹으려고 그래요.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것도 아주 진짜 엄청 많답니다. 근데 우선은 제가 기억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울복랑은 동형다육에 속하죠. 어떤 분은 이 아이가 하형다육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.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. 분류로는 동형다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특징이 거의 4계절을 다 성장을 해요. 물론 겨울에 성장을 더 많이 한답니다. 근데 여름에 성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여름에도 이렇게 새 입장을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속도가 조금 늦어요. 동형다육으로 분류는 해놨는데 그 동형다육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요 4계절 다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. 여름에도 성장을 하고 겨울에도 성장을 한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생장점이 입장 끝에 있는 게 아니고요. 이 목대 줄기에 생장점이 있어요.
그래서 이 아이는 입꼬지가 안 된답니다. 물론 방울복랑 입꼬지를 성공했다고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그거는요, 아주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거고요. 그 입장을 떨어뜨릴 때 목대에 붙어 있는 생장점이 이 입장 끄트머리에 살짝 붙어서 떨어질 경우 입꼬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 아이 입꼬지를 하기 위해서 요 입장을 뗄 때 다른 다육이는 그냥 돌려서 똑 소리가 나도록 그냥 떼잖아요. 근데 이 방울복랑 입장을 뗄 때는 이 목대에 있는 살점을 같이 띄면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입꼬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예전에는 이 방울복랑 금 종류들이 몸값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. 정말 하나가 다르게 가격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국민 다육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요. 이 아이가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아이랍니다. 그래서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답니다. 호피복랑 금입니다. 호피복랑은 녹빛으로 이 입장이 얼룩얼룩 이쪽이 좀 호피복랑 무늬가 살짝 있는 아이고요. 요거는 약간 무지성이에요. 호피복랑 무늬가 나올 수 있는 무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같이 합식을 했는데요. 하나는 여기가 상태가 별로 안 좋죠. 이 아이는요, 처음 올 때부터 이렇게 병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살균제를 꾸준하게 뿌려가면서 키웠는데요. 새 입장이 이렇게 나와도 약간 기형적으로 나오고요. 자라면서도 이 형태의 그 기형적으로 가는 게 계속 그렇더라고요. 떨구기도 하고 새로 나오기도 하면서 병증을 항상 달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문열이 약간 우성, 열성, 이런 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열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요거는 우성인자를 갖고 태어난 건강한 아이랍니다. 그래서 다육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열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을 키우다가 실패를 하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이렇게 원래부터가 잘 안 되고 유전인자가 조금 좋지 않은 태생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서 키우시면 좋고요. 웬만하면 다 대부분 이렇게 다 건강한 아이들이에요. 이건 어쩌다가 한 번씩 걸리는 건데 그 운 나쁜 열성인자를 가진 아이가 제게 걸렸다 생각하고 그냥 키우고 있답니다. 그 중에서도 제일 키우기 쉬운 아이가 이 아이죠. 방울복랑 금 중에서도 제일 키우기 무난하고 쉬운 아이가 이 아이인 것 같아요. 특히나 베란다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한답니다. 저도 베란다에서 방울복랑 금을 못 키울 줄 알았어요. 못 키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이 아이들을 데려온 지가 한 지금 2년 정도 되나요? 2년 동안 내내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그래서 햇빛이 좋은 자리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.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방울복랑의 제일 중요한 거는 통풍이 잘 돼야 돼요. 이 아이들은 통풍이 안 되면 입장을 뚝뚝 떨군답니다. 물론 과습해서도 떨굴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통풍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은 입장을 뚝뚝 떨궈요. 제가 처음 방울복랑 키울 때요. 아침에 출근해서 이 아이들을 얼굴을 보고 나 갔다 올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녁에 퇴근하고서 집에 와 보니까요. 이 입장이 정말 뭐 한두 장 남기고 요 화분 위에로 소복하게 떨어져 있는 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답니다.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입장 떨어짐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햇빛도 보여주면서 물은 굉장히 좋아해요. 물을 다른 다육이보다 저는 조금 더 많이 챙겨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겨울에도 단수를 하지 않고 이 아이는 꾸준하게 제가 물을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이런 아이들은 키우고 있답니다. 그래서 방울복랑이 입장이 떨궈요 라고 댓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요. 바람이 가장 좋은 장소에다 자리를 바꿔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. 자, 이것도 제가 키우는 그 호피복랑 무지예요. 이 아이는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가지를 뻗으면서 조금 웃자랐죠.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아이예요. 햇빛이 좀 부족해서 옆으로 입장이 밑으로 조금 약간 누였지만
이 호피복랑이나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요, 예전에는 몸값이 귀했기 때문에 번식을 위해서 많이 했고, 또 재테크, 다테크를 많이 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웃자라게 키워가지고 적심삽목해서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다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,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듬뿍듬뿍 주셔도 되는데 겨울에도 단수하지 않아요.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챙겨 주었고요. 또 건조기 10월이나 11월 달, 또 2월에서 3월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물 마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. 그런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듬뿍 주어도 괜찮고요. 저도 이제 올 봄에는 이 아이가 많이 컸잖아요. 이렇게 많이 컸는데 계속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갖고 조금 번식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한답니다. 물론 키핑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려고 그래요. 그런데 저도 요 호피복랑 금으로 적심삽목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요게 한 3몸, 4몸 돼요. 요 앞에 있는 것도 뿌리 내려서 앞에 심어준 거고요. 저 뒤에 키 큰 아이도 적심을 해가지고 뿌리 내려서 뒤에다 심어준 아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할 때 다른 다육이 적심해가지고 뿌리 내리는 것보다 요 아이들은 그 기간이 2배나 걸려요. 뿌리 내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. 길게는 6개월 만에 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. 저 같은 경우는 1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요 자구 하나를 잘라서 상토 성분을 많이 높여서 뿌리 내림을 하는데 1달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겨울이나 여름에는 또 뿌리 내림이 더 더디잖아요.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적심삽목해서 번식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아이도 웃자란 아이 가지 좀 쳐주고요. 그리고 요 원종복랑품도 많이는 안 하고 한 2가지 정도 해서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. 한번 좀 도전하셔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2년 차 정도 키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베란다에선 키우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예전에는 있었어요. 그런데 저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잖아요. 베란다에서도 저는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내 베란다에 어느 정도의 햇빛이 있어야 되겠지요. 원종 방울복랑 금부터 이 아이가 더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부터 먼저 도전을 하셔서 키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울복랑 금 키우는 거를 도전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종 방울복랑금 분갈이 하는 김에 생각나서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기억해서 생각난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자, 주말에 베란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